금방 갚겠다던 27년지기 교회 오빠.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이유 분석.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금전적 탐욕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져 내릴 때 찾아옵니다. 특히 종교활동이나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을 범행의 도구로 삼는 차용 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가르는 실무적 기준과 고소 시 유의점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 브리핑.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어씨와 피해자 B씨는 10대 시절 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동안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관계였습니다. 어씨는 2021년 2월경 B씨에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살던 집이 처분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며 이전 집이 팔리면 즉시 갚고 팔리지 않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총 1억 2,900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피해자 B씨는 오랜 기간 믿고 따랐던 어씨의 말을 신뢰하여 금융기관 두 곳에서 직접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씨는 이미 보험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변제기 이후에 겨우 3,400여만 원만을 돌려받았을 뿐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개인 신용이 극도로 악화하는 피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오랜 친분을 악용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수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차용금 사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기죄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인 간의 금전 거래입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고소당했을 때나 피해를 인지했을 때 정신적 충격이 배가 되곤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종교적, 개인적 유대관계가 범행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수사 실무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질 사안이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적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은 바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실무적으로 피고인들은 대개 처음에는 정말 갚으려고 했으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라며 범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변명 뒤에 숨겨진 객관적 지표였습니다. 어씨는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2억 4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돈을 빌리더라도 온전히 변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방패 삼아 자신의 불량한 재정 상태를 은폐한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실무 통찰. 만약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단순한 원리금 미지급 사실만을 주장해서는 형사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기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가. 차용 당시의 재산 및 부채 현황 파악. 사기죄 고소의 핵심은 거래 시점의 피고인 재정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채 채무가 과다했는지 혹은 정기적인 수입이 단절된 상태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추후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 및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 용도의 허위성 증명, 이사비용, 주택매매 자금, 병원비 등과 같이 피고인이 말한 차용 목적이 진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매매용으로 빌려간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거나 유흥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소비했다면 이는 용도 사기로서 기망행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담보 및 변제 계획의 허구성 입증, 집이 팔리면 주겠다, 확정일자를 받아주겠다 등 상대방이 안심하고 돈을 건네도록 유도한 구체적인 거짓말을 대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주택 처분을 변제 담보처럼 언급한 구체적 대화 내용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고소장 작성을 진행할 때 사실관계만을 나열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시선에서 범죄 혐의를 명확히 포착하도록 하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최신 대법원 판례와 검찰 실무 기재례의 구성 요건을 완벽히 매칭시킨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4. 크유앤드어 코너. Q1.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어씨 역시 전체 피해 금액 중 3,400여만 원을 변제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편취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므로 사후에 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유리한 참작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Q2. 차용증을 쓰지 않고 구두로만 빌려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인정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3. 처음에 빌릴 때는 변제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파산했다면 사기죄인가요? A3. 원칙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 범위는 돈을 빌리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실제로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만 건실한 척 속였다면 재판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좌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5. 마지막 한마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해진 온정이 범죄의 타깃이 되었을 때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생을 간직해온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라는 심리적 고통까지 떠안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현재는 형사 전문 법무사로서 그 진실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시차가 다른 먼 타국에서 국내 법률 문제로 고통받는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재외 국민분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서면을 정밀 검토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드린 경험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리적 싸움을 이어가며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수사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조력자의 시선을 빌려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밀한 서면 작성과 실무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